학교 폭력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은 단순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누가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인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단순 명료함에 불편함을 토로하던 아이들은 어른들을 향해 호소문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겠습니다.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성장하는 건 아이들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목표이기도 하죠. 왜 학교 폭력은 줄어들지 않을까? 왜 더 끈질기고 가혹해지고 있을까? 학생들의 관점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책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의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늘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대하던 선생님들이 오늘은 경청의 자리에 앉습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학교를 기소합니다. 저는 모든 학교의 본인들을 기소합니다. 저는 불공정한 어른들 사이를 기소합니다. 가해자들은 네, 학생들은 기소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들은 배심원이 되어 그 내용을 판단해야 합니다. 저희 학교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은밀하게 괴롭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학교 폭력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뭔지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사회의 시선과는 달리 아이들은 학교 폭력의 예방을 막는 주범으로 수많은 다른 원인을 말했습니다. 야, 이거 문제 많아. 맞아. 이게 문제 많아. 이게 오늘 알 수 있대, 안 하니. 어른들이 내놓는 해결책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도 했습니다. 사실 학교 폭력에는 다양한 관계들이 얽혀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도 각자 다르게 받아들이기도 하죠. 아이들은 서로 토론하고 신중하게 기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나이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아이들이 겪는 학교 폭력의 실상도 조금씩 다릅니다. 중학생 아이들도 기소장 쓰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의 기소장에는 누가 무엇이 등장하게 될까요? 저는 학교 폭력의 예방을 막는 주범으로 무관심을 기소하고자 합니다. 난 아니겠지를 기소하고자 합니다. 지나치자를 기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시를 기소하고자 합니다. 친구니까를 기소하고자 합니다. 장난인데 뭐 어때를 기소하고자 합니다. 장난이니까를 기소하고자 합니다. 장난인데 뭐 어때를 기소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의 기소장에서 많이 등장한 단어 중 하나는 장난이었습니다. 약간 가해자들 말 들어보면은 항상 그냥 친구라서 장난으로 그랬어요. 이런 식의 변명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사례가 장난으로 시작된 폭력을 보여줍니다. 대구의 한 중학생은 친구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수많은 나날들을 우울증과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들은 법정에서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장난인데 뭐 어때 하는 말은 어른들도 자주 무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갔었는데 동네 애들이 막 싸우고 있는 걸 보고 되게 좀 많이 뚝갑하면서 되게 일방적으로 막 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만하라고 했는데 그 지나가던 어르신이 애들을 싸우면서 그는 건데 와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반박을 좀 했더니 조그만 게 어디서 하면서 혼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학교폭력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 쓰기가 어려웠다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들었는데 약간 좀 투닥투닥 거리면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다 그렇게 컸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는 지금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말 한마디가 사실 어떻게 보면 폭력이 된다고 그렇게 저희에게 교육을 해주시는데 뒷담화, 그것도 학교폭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른들은 그런 거를 그건 폭력이 아니지. 그냥 너희들끼리 좀 장난치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도 다 그랬어. 라는 말 자체가 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태도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폭력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잣대와 대처가 들쭉날쭉하는 사이에 학교 폭력은 더 치밀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왔습니다. 장난 외에 또 어떤 단어들이 아이들의 기소장에 등장했을까요? 우리에게 친숙한 많은 말들이 기소 대상에 올랐습니다. CCTV 사각지대, 교실, 욕설, 휴대폰과 SNS까지 보입니다. SNS를 기소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SNS로 학생들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하려고 하거나 SNS 문자 메시지로 다른 학생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보면은 막 폭력적인, 자극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잖아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왜 굳이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걸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그러면 또 그걸 보는 아이들은 또 학교폭력을 하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되거든요. 언론의 자극적인 헤드라인 대부분이 피해자를 더 부각시킨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회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대표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부터 일단 윗물이 그렇게 폭력적이고 싸우면 아랫물이 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사들이나 좀 고위층부터 좀 말 좀 이쁘게 하고 좀 차분하게 했으면.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SNS 영상과 지루한 가르침으로 도배된 교육 영상. 어른들이 생산하는 콘텐츠는 내용도 형식도 극과 극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앉혀놓고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는 것은 학교가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교육 동영상은 어른들의 입장에서 일방적인 정보만 끊임없이 떠들어댑니다. 더 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언젠간 자기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죠. 영상을 틀어놓고 그걸 보게 하면은 솔직히 그걸 보지 않고 자는 애들이 많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거 이게 제가 보면 주의 깊게 보는 애들도 없고. 승빈이가 그 교육부 저 영상을 기소를 했는데 그게 유죄라고 생각해?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죄인 것 같다고 난 생각을 해. 애초에 저 영상을 만들 때 저걸 하면 멈출까 하는 생각을 해봤을까? 제작한 사람들이? 난 안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핸드폰이 없던 스마트폰이 없던 거의 한 10년, 20년 전 과거 얘기를 하는 느낌. 다 어느 정도 내가 이걸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걸리면 처벌을 어떻게 받을지 다들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하게 되는 거지. 영상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영상은 아무리 해줘도 그게 일시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집중을 안 해.
그래서 나는 차라리 저런 영상보다는 직접 역할 같은 걸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난 저 영상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유죄라고 생각을 해. 교육부를 기소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교육부의 느린 예방교육을 기소합니다. 교육부는 아직도 청소년들이 본드나 하는 줄 알고 삥이나 뜨는 줄 아는데 세상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사이버 폭력으로 더 주도 면밀해지고 있는데 교육 동영상은 시대에 뒤떨어져 교육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제발 학교 폭력을 자장가로만 교육하지 말고 아이들을 졸지 않을 수 있는 교육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 학생들의 일침이 뜨끔하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서로 간의 신뢰를 잃어가는 겁니다. 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기소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비밀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차 가해가 이루어집니다.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티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소문이 나서 더 심각한 학교폭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기소합니다. 선생님들 사이에 잠시 뼈아픈 침묵이 흐릅니다.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자장가고 졸린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다루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었고요. 이 절차나 행정에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그 교사에게 책임 소재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교사는 그 절차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정작 학생이나 당사자들에게 귀 기울일 시간은 부족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의 의견을 묻지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늘 아이들을 마주하지만 아이들은 또 저희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 저희에게 표현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구나.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어른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학교가 되었어야 하는데 우리가 잘못 만들어진 제도보다 더 좋은 운영 방식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어진 시기에 주어진 방식으로만 실태 조사를 했었구나. 그리고 휴 됐다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좀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에 관심이 있는 사회의 다양한 전문가들에게도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지 말라고 말해보았지만 제가 없는 곳에서 또 은밀하게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정관하는 저는 학교폭력 문제는 특히나 아이들의 목소리가 참 못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이들의 시각과 수준과 지금 현재 상황으로 바라봐줘야 되는데 너무 재미없게 만들거나 아니면 정말 아이들의 말처럼 뭐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하니까 그냥 오면 저는 잡니다. 자는 시간이에요. 진짜 제대로 된 이야기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된 교육이 나오지도 못하고 이게 그냥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학생들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직접 폭력을 상황극으로 경험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 아니면 가해로 경험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 경험을 한다고 하면 더 큰 예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방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아이들이 체득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이 뭘까?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직접 체득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들은 이 학교의 뮤지컬 동아리 회원들입니다. 전달해줘. 오늘 안 왔으니까.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이나 따돌림, 그들의 고민과 갈등을 주제로 극을 만들고 무대에 올립니다. 세트를 아예 한쪽으로 몰아놓고 여기에 막 재료가 널브러져 있고 이런 구도들이었거든. 한번 고민. 아이들은 지루한 교육 동영상에는 들어있지 않은
그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고민하는 학교 폭력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일단 가고 다른 아이디어 있으면 다시 개입해줘. 자, 큐! 요즘에는 직접적인 폭력보다는 약간 언어적 폭력이나 아니면 사이버 폭력 같은 게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옛날에는 물리적인 폭력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즘 학교 폭력은 되게 사소한 걸로 약간 은근한 따돌림 이런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방송 같은 데서는 이제 물리적인 것만 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은은한 것도 많은데 사실상 그런 게 더 많은데 없으니까 좀 간과하는 편이 있지 않나? 학교 폭력을 다루는 수많은 미디어들은 이런 현실을 잘 포착하고 있을까요? 아이들 사이에서 정말 심각하고 괴로운 건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인데 지금 언론에서는 뭐 집단적인 아이들 청소년 범죄 그런 것들만 자극적으로 보도를 하잖아요. 어른들도 그걸 보면서 내 주변에는 그런 아이들이 없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심각한 범죄 행위를 많이 하는구나. 진짜 못됐다. 이렇게 청소년들에 대해서 약간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하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이버 폭력 피해를 꽤 장기간 동안 당해왔던 학생이 있었어요. 성과 관련된 이제 희롱적인 메시지, 폭력적인 메시지로 아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워했었는데 결국에는 아이가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굉장히 많이 다치고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만나면서 아이가 얼마나 당시에 외롭고 힘들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지만 그게 좌절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부분들이 너무 가슴 아프고 슬펐죠. 은근한 따돌림을 이해하기 위해 작은 역할놀이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빈방 있어요? 라는 게임입니다. 유빈이랑 서영이도 눈을 마주쳤어? 우리 한번 다시 바꿔보자, 같이. 이렇게 깔깔깔깔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놀인데 우리는 오늘 웃음기를 좀 걷어내고 우리 진지하게 한번 해보자, 알았지? 우리 절대 수빈이에게 우리의 빈방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가혹하게 만들어서요. 그래서 진지하게 한번 해보자. 빈방. 중간에 선 술래가 빈자리를 찾아가는 놀이. 얘들아,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지? 내가 이렇게 시온이 자리에 있어. 그러면 지금 요 시야까지 내 눈에 보여. 그러니까 여기서 예서가 가면 내가 예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수빈이 시야 뒤에 있는 사람들이요. 오케이? 선생님 이렇게 바꿔도 돼요? 술래 뒤에서 눈이 마주친 사람은 서로의 자리를 바꿀 수 있고 그 틈에 술래는 빈방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바꿀 수 있지. 다영이랑 나는 바꿀. 그런데 선생님은 절대 빈틈을 내어주지 말라고 학생들을 단속했습니다. 빈방 있어요? 아니에요? 빈방 있어요? 아니요. 빈방 있어요? 아니요. 빈방 없어요. 계속 선생님이 웃으면 안 된다, 웃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도 이제 안 웃고 진지하게 임했는데 친구가 이제 그 많은 친구들한테 둘러싸였는데 모두가 거절을 하니까 표정이 점점 굳더라고요. 저희는 어쨌거나 거절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안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저희는 오히려 미안하니까. 수빈이가 맨 처음에는 되게 빈방 있어요 이렇게 조금 그래도 큰 목소리를 하다가 점점 얘가 목소리가 작아지니까 떨리는 것도 느껴지고 하니까 그래서 더 이렇게 실감나게 들렸던 것 같아요.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다. 빈방 있어요? 없어요.
빈방 있어요. 빈방 있어요. 없어요. 빈방 있어요. 아니야. 빈방 있어요. 빈방 있어요. 모두가 한 사람을 거절하고 내미는 상황. 아이들의 얼굴엔 어느새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술래 수빈인 기어이 눈물을 보이고 맙니다. 나머지 학생들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수빈이가 얘들아, 수빈이 앞으로 들어와. 이 세상에서 뭔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 그냥 나는 계속 해도 뭔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역할놀이 이후 선생님과 아이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얼른 진도 가봐야 돼, 알지? 자, 우리 찐3부터 우리가 수빈이 뒤로 계속 우리끼리 웃으면서 막 자리를 바꾸고 그랬잖아. 수빈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타이밍을 계속 놓쳤고, 그치? 그럴 때 수빈이 마음이 아마 어땠을까? 나중엔 수빈이가 내가 너희한테 사실 강요했잖아. 수빈이를 거절해. 그리고 수빈이가 들어오지 못하게 너희끼리 자리를 바꿔. 하고 사실은 내가 어떤 나쁜 사람의 입장에서 너희한테 거절을 강요했잖아. 사실 나는 그렇게까지 왜 거절해야 되지? 거절하고 싶은 건 아닌데 거절을 안 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희 의지는 또 아니고 사실 따돌림이라는 게 이런 분위기잖아. 진짜 뭔가 다 거절을 해보고 진짜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되게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진짜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방을 내줬으면 좋겠다 생각했어. 다행히 갑자기 모두가 은근한 따돌림의 가해자와 방관자가 되었던 상황. 우리 가까이 가서 얘기할까? 이제 못 괴롭히겠다, 야. 미안해서 뭐가 미안했어? 저한테 다시 방이냐고 물어볼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구나. 맞아. 얘들아, 나는 술래의 마음에도 깊이 공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없다고 거절하는 상황도 너무 힘들었대. 저희 정말 그냥 게임인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나서는 아, 이게 정말 그냥 게임으로 했는데도 서로가 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상황이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그런 활동을 통해서도 되게 이것저것 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가해자가 뭐 이렇게 안 돼, 없어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저 피해자라면 진짜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슬펐어요. 제가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저한테 또 빈방 있어요? 라고 물어볼까 봐 계속 바닥만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냥 있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게임 규칙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근데 저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다 그렇게 선생님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방관자, 가해자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소은이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다 약간 불만이 있었다가 그 소은이가 우니까 순간 다들 우니까 그 분위기에 감화돼가지고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한마디만 딱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또 이제 또 상처를 받고 어딘가로 가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컸어요. 계속 거절을 했던 한 아이, 방관했던 아이도 같이 눈물을 흘렸다는 게 방관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대변해 준 게 아닌가 싶어요.
익명이라는 방패, 방관의 얼굴 속에서 우리는 섬처럼 멀어집니다. 그 속에서 표적이 되는 한 사람은 잔인하게 밟히곤 합니다. 학교와 또래가 전부인 시기. 아이들이 접하는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기소는 계속됩니다. 학교라는 곳은 늘 아니란 저는 학교를 기소합니다. 학교라는 곳은 늘 아니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선생이든 학생이든 학교 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건이 생기면 그 일을 덮기에 급급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모두가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서로에게 이 일을 떠넘기고 그게 실패한다면 결국 입막음을 하는 곳이 학교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메신저 어플에서 여러 명이 제 친구 뒷담화를 했는데요. 이 일을 제 친구가 결국엔 알게 되었고 친구는 여러 증거를 챙겨 담임선생님께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담임선생님께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학기 말이라는 이유로 이 일을 크게 키우지 말고 덮자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선생님의 태도는 학생들에게 실망감과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렇게 학교는 모든 사건, 사고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기소합니다. 배심원이었던 선생님들은 피고라는 가시방석에 앉게 됐습니다. 배심원으로서 들었을 때 아이들이 얘기한, 기소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어느 하나라도 제가 무죄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모여주신 분들도 역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열정을 가지고 지도하는 교사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무력감이 들고 답답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학교를 기소했던 학생한테 한 명의 어른으로서 좀 사과도 해주고 싶고 대신 일단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그래서 참 속상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믿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꼭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선생님들이 가장 제일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교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학교 자체가 모두에게 안전한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학생들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폭력이 만연한 교실에선 피해자와 가해자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러시안 룰렛처럼 너 아니면 나가 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제 학생들의 기소 방향은 스스로를 향합니다. 저는 학교 폭력의 예방을 막는 주범으로 형성된 분위기를 기소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형성된 분위기로서 학교 폭력을 보고도 쉽사리 나서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방관자에 머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교 폭력의 예방을 막는 주범으로 나랑 관련 업소를 기소하고자 합니다. 이런 생각이 방관으로 이어져 학교 폭력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방관하는 태도를 기소하고자 합니다. 예방을 막는 주범으로 방관을 기소하고자 합니다. 모른 척하는 친구와 묵인하는 학교. 이 방관의 카르텔 속에 폭력은 자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상륙중학교 1학년 2반의 모의재판 사건 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의 형태는 형사재판이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지연성, 피고는 김민주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방관에 대한 모의 재판을 해봤습니다. 방관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아무개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보복의 위험성이 컸습니다. 피고 김민주는 방관하였지만 자신의 위험성이 있었기에 피해자 김민주는 무죄입니다. 최종 판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원단 여러분, 판결을 위해 의견을 모아주십시오. 아이들은 방관자에 대해서 자신의 이야기처럼 고민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방관에 대한 책임은 유무죄 5대 4로 비등합니다. 피고는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안 도와줘가지고 유죄로 했습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도와줄 수는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안 도와줘서 유죄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죄를 주장하는 쪽은 어떤 이유일까요? 자기도 폭력을 당할까봐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무죄를 주는 거지. 나 같아도 방관을 나 같아도 방관을 할 것 같아. 전문가들은 학생들 스스로가 방관을 기소한 점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방관에 대한 기소는 저희가 되게 가슴 깊이 공감도 하고 또 앞으로 굉장히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방관하지 않는 게 이 아이들 한 명만 방관하지 않게 시작을 하면 다른 친구들은 거기에 대한 영향을 다 받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방관하지 않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결국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다 변화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학급 내 친구들이 다 개개 학생들한테 다 관심이 있다고 하면 괴롭히는 학생들도 보는 눈이 많고 언제라도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목격자가 돼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해 준다는 걸 알게 되면 행동을 멈추잖아요. 그래서 사실 방관하는 학생들이 바뀌면 학교폭력은 참 많이 예방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관하지 않는 건 누군가의 삶을 정말 구할 수 있는 대단한 용기이고 대단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몇몇 보호자분들은 용기 내서 한 아이들의 행동을 충분히 공감하고 칭찬해 주시기보다 가끔은 나무라기도 하시고 그냥 진술해 주지 말지 그랬어. 일 복잡하게 왜 그랬어. 그냥 너 할 거나 잘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보호자분들도 아주 간혹 계세요. 아이들이 방관에 머무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회 분위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마지막 기소는 이 사회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를 기소하고자 합니다. 자본주의, 외모지상주의, 경쟁사회, 성적 중심의 사고방식 등 이 모든 것이 학교폭력 예방을 막는 주범입니다. 학교 안에 스며든 경쟁사회의 영향으로 인한 학교 내의 분위기가 친구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배려하기보단 서로를 무시하고 은근한 왕따를 시켜서 언젠가는 심각한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대한민국 사회를 기소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기소합니다라는 말에 진심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동안의 경쟁사회, 성적 중심, 외모주장주의 이런 것들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골마서 한꺼번에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 나오는 언론,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들, 학교 다 언론이잖아요. 대중매체 언론. 네. 결국은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나 부모님, 주변의 어른들과 소통이 되어서 믿을 수 있는 어른이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른들이 자꾸 늘어나서 기소당하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가야 할 길입니다.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만든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든 거잖아요. 그동안
저도 어릴 때 사회를 원망해 본 적이 있었고 학교를 원망해 본 적이 있었는데 결국 지금 아이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럼 그동안 우리는 뭘 한 건가?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럼 앞으로 뭘 해줘야 될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학교 폭력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2022년 세계 행복지수 2위의 나라 덴마크는 어떨까요? EU 국가 중 교육 재정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의무 교육 9년 동안 시험은 단 한 번뿐인 경쟁 없는 교육 환경. 그런데 최근 덴마크 사회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위층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따돌림과 폭력, 심지어 성추행이 수십 년간 지속돼 왔었다는 것이었죠. It's first time in decades that we have so many different stories openly about what happened because it's a very closed system. There has been one of the traditions that you don't tell anybody outside from the school what's happened inside the school. Different students, most of them anonym, told their histories, being victims of bullying and violence. And it's some kind of a media scandal now. Everybody has in the political system is discussing this particular school system, and we also have one of the prints going there. Yeah. So of course it's interesting for the mass media, but not only. It's also interesting that it has been possible for decades to have this reputation of a bullying system almost legitimate in the school system. OECD가 실시하는 국가 학력 조사에서 최상위 성적으로 전 세계 교육자들의 방문이 줄을 잇는 핀란드에서도 2년 전 충격적인 폭력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헬싱키 북부의 한 공원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16살의 소년. 유치원부터 같이 다녔던 가해자들은 오랫동안 그를 괴롭혀왔고 소년이 사망하기 전까지 자그마치 4시간 동안 구타를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이것을 벌주기 게임이라고 불렀습니다. Yeah, that was a sad story. True. Yeah, I would say that it was a brutal violence more than bullying in school. Of course, there was some background bullying in school, and maybe it could have helped that if somebody could have stopped it before, but maybe it was just brutal, like murder kind of thing, more than a bullying. I think so.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 분위기상 누군가 따돌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아도 방관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교육 관계자들의 성찰이 시작됩니다. We have to develop all of our students' social and emotional skills and continuously build the group belonging together atmosphere. So that I think that will be the solution. 함께라는 연대감과 상호 교류, 갈등에 대한 공감.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덴마크와 핀란드의 교육 관계자들에게 우리나라 학생들의 기소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심원이 돼주길 청했습니다.
모든 학교의 보이집들을 기소합니다. 대중매체와 언론을 기소합니다. 방관하는 친구들을 기소합니다. 저희 학교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너무나 다른 교육 환경. 그들은 어떤 의견을 내보일지 궁금합니다. Common things, young people. So clever statements, I would say. We really agreed in almost the whole thing. And Yeah, they were brave. Congratulations to them, really brave students. I think that they were very good. They were very good, and because they told how they see things and what to need to do. TV and the media, they were talking about society, they were talking about the headmasters, they were talking about teachers and parents and the bystanders. And the bystanders. And to cover that, you could say that they were pointing to the very many forces that entangle in producing school life, but also in producing bullying. Everybody can be involved in that. And yet, then you also could be a part of, even you, even me. Even you. And even your children that you interviewed were pointing to that. Yes. Yeah. 학교 폭력은 학교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회 전체가 연관돼 있죠. 그렇기에 그 해법도 학생들과 함께 풀어야 합니다. Videos anymore because we have seen that the videos are really easily going out of fashion, like they are not so trendy or anything like that. But that student in that video, I think he got point that I agree that I think the students themselves should be the experts of the cyberbullying. The student who's made a critic against the programs, and how old-fashioned it was and out of date. Yeah, we have to say yes. That's why to ask the student is so important. Maybe it's too late for us adults to do the material because then it's changed already and there's something new already when the material is ready. So we should do that work more together with the students, with the teenagers. Once one incident or one intervention or one side, neither one size fits all, but no just one intervention making a prevention happening. So there's a meticulous work in taking care of school culture that will watch out for that tipping point of whether you stay on like this, the healthy and sound culture side, or whether you tip into bullying patterns and patterns of extreme exclusionary practices.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학교 폭력의 방관자였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근본적인 예방책을 모색해야만 합니다.